철거가 된 다음에 좀 확인 몇 개 해볼까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그냥 비범한 친구들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딩을 그냥 들어 긁어내는 사람이냐, 철거를 해보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게 나와. 이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여기는 청라 자이 더 테라스.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이 2층이죠. 복층 구조라고 해야 되겠네요. 복층 구조고, 그래서 다락방 개념으로 있고, 다락방에서 나가면은 정말 테라스가 있는 그런 현장인데, 철거가 된 다음에 좀 확인 몇 개 해볼까 해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난방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요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시는 게 좋아요. 하루 이틀 조금 비어도 나는 괜찮다 할 정도가 되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공정에서 하루 이틀을 비워놔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후반보다는 초반에 조금 비워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있고, 특히 초반 철거 끝나고 나서는 하루 정도는 비워놓고 체크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수평 몰탈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뭐 구멍 난데 땜빵하는 게 있어요. 뭐 설비하는 거, 땜빵하는 거, 그게 좀 마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을 했을 때는 확장도 좀 마르기도 해야 되니까, 뭐 그 다음날 뭐 아이소핑크 탁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도 조금 시간 주는 게 좋다. 현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좀 흔적이 보이죠? 요 흔적. 요 흔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문이 달려 있었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요. 근데 여기 지금 괜히 세게 만지면 안 되니까 실리콘이 지금 저기 묻어가지고 그런 건데, 원래 여기가 열린다는 거는 중문 계획이 없었던 집인데 중문을 그냥 달아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 리폼으로 했을 때 여기를 필름으로 좀 해놓고 중문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도 근데 그걸 못했으니까 요번에는 필름을 좀 하고서 좀 면을 좀 정리를 해서 거울은 여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이쪽만 좀 한다던가, 이렇게 이쪽에 얘가 조금 독특한 공간이에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넓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놓고 이렇게 좀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삼연동 도어를 할 거긴 한데 조금 면을 좀 정리할 겁니다. 여기 아트월인데요. 보통 아트월이 얘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 고객님 댁, 여기는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붙어 있는 게 멀쩡하니까 괜찮아서 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멍이 없으니까 괜찮아서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좀 땜빵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가시면은 요거를 보관해놔요. 뭘 보관해놓냐면은 요런 타일, 마루, 요런 거 정도는 보관해 놓습니다. 이런 스위치류는 아마 보관을 안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 자이 아파트, 그리고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전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얘를 굳이 범용성이 좋지 않은 아주 그냥 비범한 친구들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나중에 교체를 하려면은 매우 피곤해지고, 그나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거는 좀 덜한데,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여기 하나 시스템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호환되는 거를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와 호환되는 제품을 뭐 공식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제공해 준다라든가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건축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 예, 좀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능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들어와서 요거 살릴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죽이겠다, 이거를 그냥 보내버리겠다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를 철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석고로 그냥 덧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석고로 덧붙이겠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도배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철거를 해버리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타일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철거를 하면은 이 면이 별로 좋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도배하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오히려 철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면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름을 하겠다. 그러면은 석고하고 MDF하고 2P, 2플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몰딩은 그냥 뒀죠. 하지만 몰딩은 뛸 거예요. 몰딩을 그냥 둔 이유는 뭐냐면은 설거팀에서도 몰딩을 잘 뛰는 편인데 목공에서 뛰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목공팀이 조금 더 세심한 장비. 똑같은 우리가 빠루 아시죠?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처럼 생긴 거 이렇게 잡고 지렛대로 탁 치면은 빠개지는 거. 그렇죠. 빠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것도 철거팀이 갖고 다니는 거랑 목공팀이 갖고 다니는 거랑 종류가 좀 달라요. 철거팀은 큰 거, 목공팀은 이게 손빠루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잘못 건드리면 얘가 손상이 가잖아요. 이 대리석이.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목공팀한테 시키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랬다고 해서 목공팀한테 뭐 다 철거시켜라 그건 아니고 나무에 관련된 거는 가능하면은 천장이 처질 것 같다. 옆에 있는 게 같이 부셔질 것 같다. 이런 거는 목공팀에다가 좀 요청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쪽 원래는 이게 원본이었을 거예요. 뭐가 원본이었냐? 요거 계단.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가벽을 그냥 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벽이 여기 흔적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버린. 그래서 얘도 가려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고. 그래서 요번에는 가벽을 칠 건데 기존 가벽을 뜯어내고 어디다 가벽을 치냐? 이쪽에다 가벽을 치는 게 아니라 몸 쪽에다 가벽, 이 거실 쪽에다 가벽을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좁아지긴 하겠지만 계단 쪽에다가 이렇게 가벽을 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면이 깔끔해지겠죠. 주방 같은 경우는 도어 교체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걸레바지? 걸레바지. 참 제가 황당한 일이 한번 있었죠. 예전에 경남 아너스빌이었나? 그 서초에 있는 거기 현장 제가 황당한 아주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죠. 도배팀한테. 외부 도배팀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이런 똥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여기 실리콘으로 붙였는데 거기는 에폭시 본드 같은 걸로 좀 붙여줘. 좀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긁어내는 사람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이거 긁어내는 사람은 아니겠죠. 도배하시는 분들이니까 도배하시는 분들 맞는데 면 정리는 그래도 해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제가 좀 승진해 나가지고 저기 끌이랑 망치 좀 줘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툭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걸레바지가 지금 얘는 상당히 두껍죠. 근데 걸레바지가 얇아질 때는 걸레바지가 요만큼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덜렁덜렁 요거 까시랭이라고 해야 되나 이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발이 이거 일본 말인데 요거 이런 걸 좀 떼어내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좀 한 소리 좀 하고 선수들끼리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는데 여기는 덧방 시공 예정. 어떻게 변화될지 좀 보시자고요.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요 세팅입니다. 전기 들어오면은 아마
뭐 이런 데로 선이 이렇게 빠진다거나 저 간접 쪽으로 빠진다거나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간 좋죠. 어디 공간? 간접 들어갈 공간 이만큼 나오네 벌써. 예. 한 10몇 센치 나오네. 요러면은 간접이 예쁘게 들어간다는 거. 근데 요런 배관 친구들이 여기로 확 빠져 있으면은 여기는 간접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철거를 해보면 아 여기는 간접을 넣을 수 있겠구나, 덧방을 할 수 있겠구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난간을 다 뜯어냈어요. 시원해졌죠?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요전 영상에서는 여기 난간이 있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의 공간으로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난간보다는 그냥 가벽을 치고, 예, 여기다 문을 달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장판으로, 예, 마감하고, 이 외부로 나가는 창, 이렇게 2개 열고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여기 방부목 시공돼 있었는데 다 걷어냈네. 좋네. 네. 자, 방부목을 이제 걷어냈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예, 여튼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조금 긁어내셨나? 예. 긁어낸 흔적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아직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라면은 타일 마감할 것 같다고. 근데 타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페데스탈이라는 일종의 플라스틱, 예. 요런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런 거. 근데 요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외부용 타일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예, 선 같은 경우도 이 밑에 깔아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영상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외부 테라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평수가 좀 큰 경우, 지금처럼 복층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여유를 조금 두셔야 돼요. 변수가 생기면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필요한데, 제가 초반에 만약에 여유 일정을 두려면 좀 앞쪽에다 두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잘못됐을 때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여유를 좀 주면은 뒷공정들이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나 급해가지고 뭐 어떻게 따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막 땡겨 놓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변수가 딱 봐도 많을 집인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는 뭐냐면 일정이 점점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조금만 여유를 두시면 좋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마 쉽지 않으실 거고, 중간에 팀들이 왔을 때 겹치는 것도 좀 기술적으로 좀 겹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같은 현장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좀 여유 있게 두시되, 만약에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면 초반에 몸짱 만들기 공사, 철거 설비, 전기, 목공, 요때를 조금 여유를 좀 두셔라. 한 2, 3일이라도. 특히 타일이 아니라 그 철거 직후에는. 그래서 어디 물 새는 데 없나, 어디 뭐 크랙 간 데 없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뭐 실리콘 벌어진 데 없나, 이런 거, 파손된 데 없나,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요 변경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